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요령 4가지 중 4번째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한 진술과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는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주장이나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효과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과 무관한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저하를 시키게 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나 증거 없는 감정적 주장은 심의위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학생이 원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라거나 자신의 자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 해당 부분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자녀를 과도하게 변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점을 흐리게 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소비하면 실제 중요한 논점을 다룰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사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진술은 전체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장은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술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논리적인 진술을 가장 신뢰합니다. 상대방 학생에 대한 불리한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 학생의 피해를 입은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의사소견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장을 한 다음에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없이 단순히 비난만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 없이 상대방 학생이나 가정을 비난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입장을 오히려 악화 또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화 또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의 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과거 유사 사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나 형사고소나 경찰 신고 결과 통지서, 이러한 자료는 가중처벌을 위한 중요한 자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대응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이 과거에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학교폭력 사건의 조치 결과 통보서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피해 학생의 피해 상황 증거와 관련해서 피해 학생이 겪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심리적 상담 결과, 그리고 피해로 인한 학업 중단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감정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인 괴롭힘의 증거라든가
사건 전후의 관련 메시지나 기록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유의할 태도와 관련해서 항상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가 해야 할 진술은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하며 감정적 반응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의 핵심 사실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자료 제출의 유연성과 관련해서 피해 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논의는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제, 예를 들면 상대방의 과정 환경이나 성격 분석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건의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 중심의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 측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배제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과거 사건 기록이나 피해 증거를 포함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심의위원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논리성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이시준 행정사였습니다.